이런 모양인데 네.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두면은 네. 높이가 높이 2분의 루트 2분의 3A. 루트 3. 그러면 얘가 a보다 작고 이 똑같은 모양의 뚜껑이 있다고 하면은 얘를 그 뭐지? 이렇게 보게. 아, 그러니까 세로로 그죠? 세워서. 세로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22학번 박소연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이고 물리학을 복수전공하고 있는 2학번 유경민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의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를 의연중에 넘어가기가 쉬운데 그 모양들이 다 본질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김범준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이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물들의 모양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 일상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것들 중에 왜 모양이 굳이 이렇게 생겼을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일정하잖아요. 보도블럭은 왜 그런 모양으로 만든 건가요? 일단 규칙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보도블록을 대량 생산하고 그죠. 그걸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도블록이 규칙적인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보도블록 하나하나의 모양은 가만히 보시면 좀 독특한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먼저 오래전에는 그 지금처럼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 같은 보도블록은 없었고 그냥 판판한 그냥 네모 반듯한 보도블록이 많았거든요. 근데 네모 반듯한 보도블록과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보도블록을 비교하면 당연히 그 네모 반듯한 게 문제가 있습니다.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집에서 학교까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때가 간혹 있는데요. 자전거 길 중에 보도블록이 다른 도로 위에 있는 보도블록보다 굉장히 많이 깨져 있는 그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도블록이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어요. 간단한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이렇게 세로로 쭉 되어 있고 자전거가 제가 이쪽으로 지나간다고 가정하면 자전거 바퀴가 닿는 쪽에 보도블록이 가운데 바퀴가 닿지 않고 바퀴가 처음에는 이쪽에 닿고 그 다음에 가면서 여기를 누르게 되잖아요. 처음에 여기를 누르게 되면 보도블록에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토크가 생기고 지나가면 반대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전거가 계속 이 위를 지나가게 되면 보도블록은 계속 이 움직임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은 주변 보도블록으로부터 분리돼서 그 깨져나가거나 구멍이 날 정도로 사라져 버리거나 그런 일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보도블록을 요 옆면을 둘이 만나는 부분을 판판하지 않고 이런 모양을 만든 다음에 두 개가 겹치게 만든다면 그러면 이제 계산되니까. 네.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이쪽 방향으로 미는 그 힘에도 버티죠. 이게 얽혀 있으니까 제가 모양이 어떻게 떠오르죠? 네. 그 지그재그 모양이 같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이 한쪽을 제가 이쪽으로 민다고 해도 옆에 있는 애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얘가 못 움직이니까 강한 그걸 유지하고요. 한편 자전거가 지그재그 모양의 보도블록을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언뜻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 들릴 것 같은데 못 들려요. 왜냐하면 보도블록에 두께가 있잖아요. 그 두 개가 맞물려 있으니까 얘가 돌아가려고 하면 얘가 막죠. 근데 판판하면 얼마든지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지그재그 모양의 규칙적인 형태로 보도블록을 만든 다음에 그걸 잘 깔아놓으면 그 보도블록이 깔린 길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유지되는 건 너무 자명해요.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도 많이 바꾸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그 네모나거나 직사각형인 보도블럭을 이렇게 얼기설기 좀 불규칙적으로 둬도 힘이 분산되는 네, 거예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쪽 방향으로만 하면 당연히 그 문제가 심각하니까 어디를 보면 예를 들어 두 개는 이렇게 그 앞은 이렇게 거기는 맞아.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건 조금은 도움이 되죠. 하지만 지그재그보다는 못하겠죠. 요즘은 거의 다 이렇게 물결 모양이 옆면이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하더라고요. 보도블록 얘기를 듣다가 생각난 건데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 보도블록이 왜 필요한지도 궁금하거든요. 보도블록이 있는 이유는 제가 경험한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연말에 예산이 남잖아요. 그때까지.
농담이에요. 지자체의 자녀 예산을 소비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이건 농담이에요. 근데 일단 그 흙길, 모래보다 단단한 무언가로 표면을 덮는 것이 그 바퀴나 자동차나 마차나 그런 것들이 이동하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냥 흙길이라면 비가 내리거나 하면 마차 바퀴가 빠져서 진행을 못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의 뭐 폼페이 유적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폼페이? 아니요. 나중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 그 마차가 다니는 그 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도 마차가 다녀서 돌로 길을 깔았는데 바퀴가 다녔던 그 흔적이 이렇게 패여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도블록이 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오래됐고요. 한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보도블록을 왜 벽돌처럼 규칙적으로 만든 작은 것들을 연결해서 만들까? 그냥 한 덩어리로 하지. 근데 생각해보면 한 덩어리로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죠. 운반도 쉽지 않고. 운반도 쉽지 않고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규칙적으로 일정한 모양을 여러 개 만들고 그거를 배열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보도블록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이거 이전에는 자연석들도 많이 깔았죠. 그래서 자연석을 보도블록으로 이용한 것들은 뭐 거의 로마 시대부터 있었죠. 궁궐에도 보면 밑에 다 바닥에 돌바닥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시멘트로 위에를 덮어버리면은 요새는 사실 그 밑에 전선이랑 뭐 배수관이랑 그런 게 다 지나가니까 그걸 이제 그게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시멘트를 다 이렇게 도려내고서 다시 붓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있구나. 맞아요. 라고 영상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드러내고 다시 덮기가 쉬워서 그러네요. 보도블록을 쓴다고도 들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차가 다니는 길은 보도블록을 쓰진 않네요. 마찰이 너무 심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도블록이 있으면 속도가 빨라지면 아무래도 뭐 소음이며 그래서 차가 다니는 길들은 그냥 아스팔트로 덮고 사람이 다니는 길들은 보도블록으로. 그러면 배수관이나 전기시설 같은 거 가능하면 사도 쪽이 아니라 인도 아래에 두려고 도시를 설계해야겠다. 그렇죠. 좀 이렇게 보도블록 몇 개 집어낸 다음에 뭔가 그쵸, 하면 그쵸. 쉬운데 그죠. 아스팔트 밑에 밑을 있으면 들어오는 거. 궁금하네 그거. 그 설계할 때 하지 않을까요? 건설환경공학부. 근데 제가 예전에 물어봤는데 특히 오래된 도시에서는 아무도 모른대 어디 있는지.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뉴욕 같은 데가 그렇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몇 평년 됐잖아요. 뭔가 뭘 고치거나 뭐 도로를 보수하거나 그럴 때 처음에 굉장히 조심해서 한대. 뭐가 나올지 모른대. 맞아요, 막 유적 나온다고 갑자기 하고. 막 가스관 터지고 막 그럴 수도 있어서 조심해. 잘 모른대요. 몇백 년 전에 어떻게. 그렇죠. 일단 파봐야지 뭐가 뭘 알 수 있. 우리 얘기한 거 보니까 현대에선 가능하면 사도 쪽이 아니라 보도블록 아래에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자 할 것 같네요. 그죠? 지금 얘기했던 보도블럭의 예시처럼 그냥 무의식 중에 넘어가지만 모양이 알고 보면은 거기에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예시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맨홀 뚜껑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꽤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긴 해요. 맨홀 뚜껑을 보면 다 이렇게 동그란 원 모양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원일까라는 걸 생각하기보다 원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사각형이면 어떻게 될까요? 맨홀 뚜껑이. 맨홀 뚜껑 구멍으로 빠지겠죠. 대각선으로 그렇죠. 들어갔을 이걸 때. 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떨어뜨리면 그냥 대각선 방향으로 퐁당 빠지잖아요. 그렇죠. 사각형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한편 원은 만든 다음에 어떻게 돌려도 항상 지면에 닿는 그 전체 길이는 원의 지름이랑 같을 수밖에 없죠. 맨홀 뚜껑을 만들고 그 아래쪽에 있는 구멍보다 빠지지는 않을 정도로 그 위에 장치를 이렇게 테두리 같은 거로 막아놓기만 하면 결코 구멍 아래로 떨어지지 않죠. 그 도형으로 가능한 게 사실은 원밖에 없죠. 정삼각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삼각형. 근데 좀 둥글어야 되지 않을까? 정삼각형.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야 되니까 정삼각형에다가 이렇게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정삼각형 어떻게 돼요? 좀 모르겠네. 정삼각형이 안 될 것 같은데?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정삼각형의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정삼각형의 한 변의 면보다 작으면 되겠죠. 임의로 그렇죠. 잡았을 때. 정삼각형? 궁금하네. 어떻게 되지? 정삼각형을 잡고. 뒤에 보도 있습니다.
참 궁금하네. 어떻게 될 거? 어떻게 되죠? 정상밖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미관상 돌이 별로라서 그런가? 아, 그지. 생산도 어려울 수. 정상밖에는 안 빠지네. 안 빠질 것 같죠. 네. 정사각형은 빠지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본 레놀 뚜껑 모양 중에 삼각형인데 살짝 약간 둥글게 만든 삼각형? 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재미용으로 만든 저 거.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아, 근데 정상형 빠진다. 왜? 빠질 그래, 빠져야 제가 돼. 저희 그래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어떻게 빠져? 갑자기. 빠질 거야. 그러니까. 맞아 이거. 네. 이런 모양인데 네, 네, 삼변의 길이를 A라고 두면은 네. 높이가 높이 2분의 루트 2분의 3A. 루트 3. 음. 그러면 얘가 A보다 작고 요 똑같은 모양의 뚜껑이 있다고 하면은 얘를 그 뭐지? 요 이렇게 보게. 아 세로로 그죠, 세워서 세로로? 빠뜨리면 빠질 수 그러니까 있 이런 모양으로 세워가지고 요 높이가 여기 오게 하면은 이렇게 슉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아 기울여서. 네, 기울여서 넣으면 빠지네요, 그러네. 이것도. 아 되네 빠지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안 하겠지. 어, 아 그러네요. 자꾸 이걸 이렇게 돌리기만 네,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세로로. 그게 아니라 세워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쪽은 A고 요 높이는 기껏해야 2분의 루트 3A니까 들어가네요. 빠집니다 완전 여러분. 완전 가능한. 그렇네. 아 난 답을 찾은 줄 알았는데 딴 분. 그럼 그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어요. 유일하게 안 빠지는 모양은 원밖에 없는가? 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은 우리가 볼 때 보이는 가장 긴 길 그죠, 지름. 그죠. 그 지름이죠. 2R 그쵸 지름 음. 어떻게 돌려도 어느 방향으로 돌리더라도 음. 그쵸 우리가 보는 쪽에서 가장 긴 쪽은 항상 지름이 돼야지. 그게 원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그죠? 그 전 세계 깃발들이 대부분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왜 깃발은 꼭 사각형으로 만드는지. 왜냐면 대학교 엠블럼 같은 경우는 그쵸. 동그랗고 굳이 깃발이 사각형일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것도 사각형이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생각해 보면은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보는 각도에서 깃발이 넓게 펼쳐진 모양을 우리가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펼쳐지게 하려면 깃발이 만약에 변이 n개인 다각형이라고 할 때 그 변 중에 하나는 막대에 붙이는 게 유리하죠. 그러면서 안정적인 모양을 유지하려면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일 것 같은데요. 직관적으로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너무 변이 여러 개여도 접힐 것 같아요. 그렇죠. 그치, 만약에 그치. 오각형이다 그러면 이쪽에 붙여도 이쪽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는 구부러질 거고. 기둥이 단다는 생각을 하면 사각형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가능한 넓은 면을 보이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도 그걸 생각해 보면은 사각형하고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깃발은 있잖아요. 있죠. 딱 그거 같은데. 내 팔이 약간 이렇게 생긴. 맞아, 내 팔이 내 삼각형. 팔 굵기가 되게 독특한 걸로 아는데. 그러네. 간단한 그냥 기하 문제네요. 이 막대가 있고 이쪽이 몇 각형이든 간에 한쪽 변을 붙인 다음에 얘가 안정적으로 이쪽에서 보이게 하려면 이쪽에서 닿는 변에서 나아가는 변의 방향이 위로 가면 가면 안 되는 거지. 접히니까. 그죠. 그러면 직각이거나 직각보다 작거나. 그러면 두 개밖에 없네. 생각해보면. 오늘 처음 알았다고 생각해. 그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면 접히니까. 그죠? 그쵸. 그러네.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 숨겨진 이유가 있었네. 내가 하는 얘기 어떤 건데 이렇게 동의 쉽게 하면 안 돼요. 나도 자신 없는 것도 많은데. 이거 맞는 것 같아. 그죠? 이거 맞는 것 같아. 그죠? 신경 써 있어요. 그런 것 같아. 네. 깃발 모양 진짜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해결. 동전은 어떠세요? 동전이요?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전이 둥근 이유가 있으세요? 안 둥글면은 주변 깎아서 그걸로 나쁜 짓 해가지고 동전이 비정형이면은 조금 깎아도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럼 그걸 깎아서 다른 거 주조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둥글게 만들고 막 옆에 톱니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마모될까봐. 그게 동전이 처음에는 그래도 비싼 금속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통이 되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동전을 깎아서 그걸 모아서 다시 또 동전을 녹여서 만들고. 동전을 만들면 동전 5개 갖고 동전 6개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라시아베 법칙인가.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래서 그거 똑같은 금화인데 그냥 온전한 모양을 갖고 있는 건 다들 집에 갖고 있고 금화처럼 보이는데 많이 다른 것들만 시중에 유통된다.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 뉴턴이. 뉴턴이죠. 뉴턴이 아까 얘기한 진짜. 톱니 모양 있잖아요. 아 톱니 맞아. 그러면 그게 있으면 사람들이 테두리를 깎아내면 테두리를 깎은 티라노. 동전과 안 깎은 동전을 딱 보면 알게 되니까 뉴턴이 그거로도 유명하더라고요. 어, 동전에 그 톱니 모양으로. 그죠. 근데 동전 동그란 게 당연히 다른 모양보다 나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주머니에 들고 다니는데 뾰족하면 다칠 것 같고 어, 정확히 원이어야 될 이유는 없네요. 타원이어도 상관은 없겠다. 그렇죠. 아, 자판기에 넣으려면 원이 돼야 돼요. 아 그렇다. 아 그렇다. 매너리랑 이어져서 그렇네. 그러네, 그죠? 자판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넣어도 아까 그 문제는 비슷하다. 매너라고, 그죠? 어느 방향으로 넣어도 똑같은 크기가 되려면 동전이 돼야 돼. 동그란 동전이 돼야 돼. 그럼 동전 나왔으니까 지폐는 왜 다 직사각형으로? 그거는 그 지폐 크기를 생각하면 아마도 큰 종이에 인쇄한 다음에 잘랐을 텐데 그죠, 그죠. 자르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게 사각형이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몇 번만 잘라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지폐가 다른 모양이면 어떨까요? 위조하긴 좀 어렵겠네요. 아, 모양으로 위조를 그죠, 방지한다. 그러면 이렇게 비춰보는 게 아니라 맞춰보면 되겠다. 고개 틀에다 딱 이렇게 올려보면 대면. 근데 손상이 많아지겠네요. 그죠, 그죠. 그렇죠. 그걸 내가 일부러 뗀 건지 아니면은 뭐 이게 마모돼서 그런 건지 맞아요. 구분할 수가 없어. 이제 조금씩 떼가지고 하나 맞추면 또 아까처럼 맞춤. 5개, 6개 되고. 비행기 창문은 왜 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을까? 아, 그 가끔 손님 중에 망치 들고 타서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죠, 그죠. 테러리스트나. 그러면 사각형이면 모서리 부분을 깨면 더 깨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죠? 고기가 좁으니까 바깥에서 주는 힘이 거기에 좁은 면적에 집중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깨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도 비행기 창문은 둥근 게 낫고 똑같은 이유로 안과 밖의 압력 차이를 강하게 버티려면 곡률이 일정한 도형이 유리하겠죠. 그죠, 그죠.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유리하긴 하겠네요. 아, 곡률 반경이 클수록 유리하지 않나요? 크면은 직선이 되죠. 근데 그렇게 되나? 근데 사각형은 그 직선에서 모서리? 네, 모서리가 곡률 반경이 매우 작으니까. 그러네요.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 곡률 반경이 무한대인 곳과 아주 아니, 작은 곳이 모여 있네. 그럼 지금 얘기하면 곡률 반경이 작은 쪽이 위험하니까 그죠, 그죠. 가능한 모든 곳에서 곡률 반경이 크게 하는 게 유리하네. 그러면 비행기 전체를 유리라고 하면 되네. 비행기 전체를 창하고 본체랑 구별 없이. 다 유리로? 그러면 와 가운데도 전체를 아, 올라갈 때 그러면 상당히 어렵겠네요, 만들기. 근데 곡률 반경만으로 결정되나? 그렇게 얘기하면은 마치 커다란 유리창이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재료과에서 그 파괴 역학에 대해서 조금 배우는데. 잘 알겠군요. 아, 네. 그 파괴를 결정한 주요 요인이 그 곡률 반경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그 크랙이라고 재료 안쪽에 있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게 클수록 이제 당연히 더 크랙이 더 전파가 잘 되니까 파괴에 빠르게 도달하고, 아하. 그리고 그 크랙 모양에 따라서도 결정이 됐는데, 크랙이 그냥 원형이라면 곡률 반경이 그냥 일정하니까 모든 곳에서 다 똑같은 크기를 받는데, 이제 모양이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다, 타원 모양이다 하면은 타원 끝 부분에서 곡률 반경이 매우 작으니까 그쵸, 거기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파단이 되는 그런 식이거든요. 오, 그래도 전문가가. 오, 이런 식으로 그 전파가 됐는데, 그래서 아까 비행기 창문이 원형인 이유가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다 곡률 반경이 똑같으니까. 곡률 반경 자체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곡률 반경이 균일한 게 중요한가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곡률 반경이 작은 쪽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파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곡률 반경의 최소값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 고만고만하게 곡률 그죠. 반경이 유지가 작은 되는 게 유리창과 큰 유리창 둘 다 원. 음, 그러면 둘 다 곡률 반경은 균일한데 어디서나 똑같죠. 근데 아, 하나는 곡률 반경이 작고 하나는 곡률 반경이 크면. 근데 아까 크랙 얘기로 그죠. 생각하면 재료 내에 있는 결함이 좀 더 중요해서. 네. 어쨌든 작은 유리창이 좋네요. 작고 동그란 유리창. 눈만 이렇게 돼서 볼 수 있는. 비행기는 창문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없는 게 제일 베스트 아닐까요? 그렇죠. 어떤 역학적인 결함, 파괴 같은 걸 생각하면 창문이 없는 게 유리한데 위험할 때 빠르게 탈출해야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 비행기 타다 보면 착륙할 때 항상 창문을 올리라 그러잖아요. 아, 그게 왜 바깥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렇네. 위급한 상황에 빨리 대처하기
그것도. 그런가? 그거 아닌가? 나도 모르겠네. 왜 근데 연락을 해? 버스에서도 그 망치 그 버스 창문을 네모났잖아요. 위급 상황에 탈출할 때 이렇게 모서리 때려서 그걸 나가라고. 모서리 때리라고 있죠. 아까 네, 공률방도. 맞아요. 모서리 때려서 나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창문이 있어야지 뭔가 차체가 탈출. 파괴되더라도 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 창문 작은데 사람 못 나갈 그러게요. 것 같지 않아요? 왜 있는 거지 진짜? 비행기 창문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 사람 통과할 정도는 아니죠. 그냥 성인 압력 남성이 조절 통과하는-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행기 몸체가 다 쇠로 만들어져 있으면은 아, 오히려 네 고도가 올라갈 때 그쵸. 외부에서 압력이랑 내부 압력이랑 차이가 커지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집중될 텐데 창문이 있으면 그게 좀 완화해주는 역할을 그리고 해가지고 창문에 아주 작은 그 틈은 있다고. 그죠 그죠. 이중창으로 맞아, 되어 이중, 있으니까 삼중으로. 이중 삼중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 모양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양들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 있는 모양들이 다 저마다 이유가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고 무의식 중에 넘어가는 것들이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게 굉장히 처음 알게 되었고 신선했습니다. 학부생 입장에서 교수님이랑 이렇게 일상생활의 물건들에 대해서 좀 얘기할 기회가 없긴 한데 이건 그랬구나 저건 그랬구나 이렇게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학생들이 너무 믿을 때는 이렇게 걱정될 때가 많아요. 아. 모르고 하는 얘기도 많아갖고 그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또 교수님이 자신감 있게 막 얘기하잖아요. 네. 모르고 하는 얘기 많아요. 아. 다 믿으시면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면서 깨달아요 보통. 근데 일단 저도 듣고. 얘기하면서 처음 그 생각해본 얘기들도 많아갖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합의할 수 있는 결과에 함께 도달하는 것, 전 그게 그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과학이 갖고 있는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